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지난 금요일장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라운드 피겨 가격인 12만 원 선 있죠. 자, 12만 원 선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뭡니까? 아쉬웠던 거. 종가가 버텨주질 못했습니다. 종가가. 자,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되면서 종가는 1.5% 상승한 11만 8,800원이죠. 자, 11만 8,800원에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면서 12만 원을 지키질 못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상승폭이 워낙에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발생한 이 캔들 있죠. 자, 오늘 발생한 이 캔들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 자,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지난 금요일장이죠. 자, 지난 금요일장에 삼성전자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 역사적 신고가, 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줬습니다. 근데 이 캔들 하나 나왔다고 해서, 자, 캔들 하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은요, 휩소. 자, 휩소도 굉장히 자주 발생이 됩니다. 휩소. 휩소가 뭡니까? 속임수죠, 속임수. 속임수 패턴. 자, 예전에 이런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 자,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장대 양봉도 나와줬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 자, 급락하는 패턴이 종종 나와요, 요즘 시장에서. 근데 오늘 두 번째 양봉 캔들을 보여줬고요. 또 거래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거래대금.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고가라는 건 어떤 구간이에요? 신고가라는 건. 현재 이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려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 그만큼 매물도 없고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줘도 금방 이 탄력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끊기게 되면, 자, 거래량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구나. 자,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고 차익 실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가 밀려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은 물론 지난 금요일장만큼 나온 건 아니지만 4조 원대. 자, 4조 원대 거래대금을 유지하면서 오늘 시장의 1등이었습니다. 거래대금 1등. 요즘은 SK하이닉스한테 좀 지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1등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 이제 완벽하게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이제부터 다시 대형주 트렌드, 시장에 대형주 트렌드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자신감 있게 수익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삼성전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타점 이런 것보다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해놔야만 우리가 그 안에 변동성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죄다 똑같은 뉴스예요. AI 좋아진다. 삼성전자 실적 좋아진다. 내년에 반도체 더 많이 팔린다. 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바라봤던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제 밑에 있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지난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12조 정도 나왔거든요. 12조. 근데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지금 예상치가 14조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다른 증권사들도 있잖아요. 다른 증권사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산출하게 되면은 지금 예상치가 15조까지 올랐습니다. 15조까지. 예.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1월 달에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매집하는 수급 주체가 누구야? 외국인이란 말이야. 외국인. 결국 외국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우리도 이 삼성전자의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게 선을 좀 굵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 근데 보유 수량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를 하죠. 그죠? 계속 증가를 합니다. 지금 매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지만 외국인들은 절대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물량을 담는 모습이 잡혔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환율이거든요. 환율. 사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 외국계 물량이 빠져나갈 만도 했죠. 빠져나갈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화 가치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으로 아무리 수익을 봐도 수익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계 자본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건데 근데 이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그렇지 않죠. 최근에 이 환율이 오르는 동안 어때요? 외국인들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 이거예요. 안 나갔다. 그 뜻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더 많은 물량을 담아놓고 다시 원화 가치가 되돌아올 때 있죠. 되돌아올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환율도 전고점. 자, 전고점에 맞물리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지금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그죠? 지금 쓰리고점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최근 환율이 급락하는 동안 외국인들 물량이 어때요? 강해지고 있죠.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물량이. 바로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올라타서 과거와 같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장에서도 이 돌파 타이밍에 누가 매수를 했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주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그죠? 보세요. 이때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올라타서 우리도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일정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물량을 모아가고 또 중간에 급등이 나올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물량 또 정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나갈 건데 그렇다면 이 매수와 매도 타점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삼성전자 당장 내일장부터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물량을 끌고 간다는 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알게 됐는데 정확하게 이들이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제가 장중에 항상 이제 삼성전자의 이 체결창을 보면서 모든 한 주 거래되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지만 대량으로 거래되는 거, 그죠? 대량으로 거래되는 건 꼭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오늘도 보면은 12만 원 선에서 얼마가 매도로 나왔냐면 53억. 자, 53억이 한 번에 매도로 나왔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12만 원 선이 강력한 저항이 됐던 거예요. 오늘 장중에. 그죠? 그리고 나서 떨어졌을 때는 다시 40억의 매수 물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이 똑같아요. 33,577주가 세 번에 걸쳐서 거래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한 120억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이 주가를 핸들링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려면 우리가 창구를 좀 봐야 됩니다. 창구. 자,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좀 신고가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메릴린치 물량을 좀 봤거든요. 메릴린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메릴 린치는요. 뭐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메이저 증권사라고 많이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증권 창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신고가를 보낼 때도 어때요? 자, 이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또 뭐야? 마지막까지 매수를 하다가 이들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바로 밀려버리는. 그죠? 보이시죠?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가 바로 물량을 한 번에 털어내죠. 자, 털어내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니까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줬다. 이거죠. 또 뭐 메릴 린치 말고도 당연히 뭐 JP 모건솔, 골드만삭스도 봐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장기적인 추세를 가지고 물량을 모아가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매도 물량이 그냥 아예 없어. 이 정도면은 아예 없는 거죠. 그죠? 매수 물량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큰 틀에서 이들의 좀 평단가, 자, 평단가를 좀 봐야 돼요. 일단 근데 메릴 린치의 수급이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니까 메릴 린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보세요. 올라오면서 매수를 많이 했죠. 여기 보면은 올라오면서 매수 물량이 늘어났죠. 그러면 평단가가 좀 위로 올라온다고요. 위로 올라왔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분봉. 자, 분봉 차트를 보면서 이 체결차과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일봉만 보지 말고 분봉도 보라는 게, 분봉 보면은 이런 수급들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툭툭 튀어오는 이런 수급들. 이런 수급들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번에 쏘는 물량들이에요. 한 번에 쏘다 보니까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봉 차트를 통해서 이들이 어디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를 많이 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들의 평단가, 자, 평단가가 보이고 이들이 어느 가격에서 물량을 많이 담고 또 올라왔을 때 어디에서 매도를 많이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오늘처럼 갑자기 뭐 50억 매도하고, 자, 50억 매도하고 대량 매도가 나오는 이런 저항 자리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지 않고 우리가 비중 조절하면서 우리도 같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주가가 밀리면서 매수할 때, 자, 매수할 때 뭐예요? N자형 눌림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삼성전자의 분봉 차트예요. 자, 분봉 차트라고 상상을 해주면 바로 삼성전자의 N자형 눌림에서 매수를 하고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피해 가고, 그리고 눌릴 때 또 비중을 더 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쉽지 솔직히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란 게 필요한 겁니다. 기준.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보여드린 이 강의 시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 주가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인데요. 지금 이 주포의 유통 물량 매집, 이 흐름이 없으면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 근데 이 물량 매집이 어디였어요? 메릴 린치였어요. 그죠? 메릴 린치가 매집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돈을 썼죠. 돈을 쓰면서 이들의 평단가 대비 밑으로 괴리를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야? 이게 바로 세력들 급소다. 약점이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못한다. 왜? 앞에서 돈을 이렇게 썼는데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잖아요. 돈을 썼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부 매도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의 약점, 이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때만 매수를 해야지 이 위에서 매수하면 안 돼요. 이들이 수익 볼 땐.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실적을 보고 있는데 실적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계속 제가 자료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속보로도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릴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물량 정리했던 이유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다가 거래량 고점이 나왔죠. 자, 거래량 고점이란 건 뭐야? 세력들이 매수하다가 매수를 멈추는 구간. 자, 보세요. 거래량 고점이 나오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늘어나다가 뭐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충분히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멈췄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고점은 매수를 멈췄다. 왜? 여기서 더 사면, 여기서 막 10조 원 터트리면, 아, 이 물량 나만 물리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도 지네들끼리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어요. 10조 원을 누가 받아줍니까?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받아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 고점에서는 우리도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제 내일장부터 어떤 매매 전략, 어떤 기준 가져갈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셔서 제가 좀 크게 적어놨거든요. 어디 갔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010-3951-0263.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니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매수와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 반드시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준과 원칙이다. 자, 기준과 원칙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오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지금 영상 끄시면 진짜 후회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0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있죠. 자, 히든 종목을 뒤에다가 준비했습니다. 뒤에다가. 그러니까 영상 초반에 살짝 보고 끄신 분들은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 히든 종목을. 그래서 여러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자, 이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종목인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있죠. 학교 다닐 때. 시험만 보면은 맨날 100점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맨날 100점 맞는 친구. 또 반면에 또 못돼. 반면에 또 맨날 빵점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친구가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친구는 90점이 나왔어요.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친구는 30점이 나왔습니다. 30점이.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저라면 이럴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아요. 걱정. 두 번째 친구를 보면 뭔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친구는 어때요? 공부를 잘했는데 성적이 떨어졌죠. 그렇죠? 두 번째 친구는 공부를 못했는데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원래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를 악물고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이 완전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응?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자, 실적 중요하죠. 실적 중요한데 실적 무조건 좋다고 수익 나요? 여러분들 실적 좋은 기업 그냥 찾아서 매수하면 수익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만 못해도 주가는 급락합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던 종목인데 갑자기 턴어라운드예요. 갑자기 실적, 삼성전자 똑같네.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이때 실적 엄청 안 좋다가, 자, 이때 엄청 안 좋다가 턴 어라운드 하면서 흑자전환, 아니야. 영업이 회복하면서 상승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올라가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이때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이제 막 흑자전환 하는 요 타이밍이었으니까, 어디 갔어? 요 타이밍이었으니까. 그쵸? 죄송합니다. 회복하는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 그죠?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셔서, 이번에 흑자 전환입니다. 제가 준비한 게 흑자 전환이니까 맨날 계속 제가 흑자 전환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꼭 받아가셔가지고요. 다들 좋은 수익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종목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권이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